전산회계 1급 매출전표 입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와 면세가 있습니다. 과세 품목을 국내 판매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게 되면 0%, 즉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면세 품목을 판매했을 때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영세율은 소비지구 과세 원칙을 실현시켜서 수출을 장려하자는 취지이지만 면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고 소비자의 세 부담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역진성이란 세 부담의 불공평함을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소득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느낄 때는 너무 불공평한 세금이다. 이것이 바로 역진성입니다. 면세 품목에는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그리고 소금, 수돗물과 연탄, 무연탄, 병원비, 꽃, 여성 생리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대중교통, 시내버스와 지하철, 처방전 약값, 흰우유, 토지, 학원비, 그러나 운전학원비와 무도학원비는 과세입니다. 주택의 임대,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공급했을 때,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하면 85.2평방미터, 다시 말해서 25.7평 이하를 말합니다. 도서, 책, 신문, 잡지 등입니다. 이렇게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고 학원, 병원, 서점, 화원, 정육점, 채소가게이며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과세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다 과세 사업자라고 하며 과세 사업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 과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 과세 사업자는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와 모든 법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매출 3억원 이상의 개인 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간 매출 3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종이세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발생 시 과세 유형별 분류입니다. 과세품을 매출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만원, 부가세는 1,000원일 때 공급대가는 11,000원이 됩니다. 즉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과세 매출로 처리하고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출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영세 매출로 처리하게 되고 로컬LC, 즉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업자에게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세율은 0%가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과 매출로 처리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과 매출로 처리합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적격 증빙 서류입니다.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무자료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직수출은 수출로 처리하고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세율은 0%입니다. 이 직수출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가액을 기록합니다. 공급가액 10,000원을 기록하면 과세 매출은 10,000원을 기록하게 되면 옆에 엔터를 치게 되면 부가세 1,000원이 입력이 되고 영세 매출은 부가세가 0이 기록이 됩니다. 카과 매출과 현과 매출과 건별 매출은 공급대가를 기록합니다.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급대가 11,000원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000원과 1,000원이 이렇게 분류되어 입력이 됩니다. 면세품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면 면세 매출로 처리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카면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면 매출입니다. 과세품을 매출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품을 매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의 기준 거래 내역을 매입 매출저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모두 일괄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것. 먼저 매출입니다. 과세 매출. 과세 매출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거래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입력시 유의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전자란에 일열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시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메뉴에서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제시하면 반드시 전자란에 일열을 입력하여야 한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려면 전자란에 일열을 입력하지 않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여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7월 1일 충무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과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거래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자 보관용입니다. 공급자는 우리 회사 주식회사 경영과액이고 상대방 공급받는 자는 충무상사입니다.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세금 계산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표시되어 있죠.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자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입니다. 이것은 바로 필요적 기재사입니다. 여기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전에 기초정보 등록의 환경 등록을 먼저 수정합니다. 여기 매출, 상품 매출, 매입 상품, 신용카드 매출채권 미수금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합니다. 지금은 도소매업이 아니고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출은 상품 매출이 아니고 제품 매출입니다. 여기다가 제품 매출 404번, 또 매입도 상품이 아니고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153번.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으로 변경하는데 108. 이렇게 제조업에서는 매출은 404 제품 매출, 매입은 153 원재료 이렇게 수정하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108번 외상 매출금으로 수정을 합니다. 창을 닫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7월 1일 0701 유형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과세 매출입니다. 여기 과세 매출은 11번입니다. 11번. 품목은 제품, 수량은 1000개 1 플러스, 단가는 5,000원 5 플러스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옵니다. 거래처는 플러스하고 충무상사, 충무 나와있죠? 엔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으면 여기에 열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거죠. 그래서 그냥 통과합니다. 엔터. 분계는 현금입니다. 여기 보면 밑에 현금은 1번, 외상은 2번, 혼합은 3번, 카드는 4번입니다. 여기는 현금 받았기 때문에 1번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 전표로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나와 있습니다. 7월 2일 계양상사 거래처 코드번호 1201번 사업자 등록번호 나와 있고 신규 등록할 것, 모니터 10대를 한 대당 60만원인데 부가가치에 별도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할 거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분계 유형은 현금과 외상이기 때문에 혼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계양상사 등록을 하는 문제입니다. 7월 2일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품목은 모니터 10대 한 대당 60만원입니다. 600 플러스 엔터. 거래처를 신규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계양상사 코드 번호는 1201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수정 탭키를 누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12504 20133 그리고 다른 건 없고 담당자 대표가 김계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명에다가는 김계양. 요 대표자 명단 이름이 있어야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없죠. 엔터.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이따 발행할 거죠. 통과하고 분계는 현금과 외상이기 때문에 혼합을 합니다. 현금일 때는 현금이고 외상일 때는 외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현금도 받고 외상을 했을 때는 혼합을 합니다. 혼합 3번입니다. 3번. 혼합일 때는 우리가 차변 입력을 합니다. 차변에 현금 101 금액은 300만원 3 플러스 엔터. 또 차변 3번이고 외상 매출금입니다. 108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7월 3일 원효상해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담당자 김원효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과세 매출이고 품목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입니다. 7월 3일 과세 매출 11번 품목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복수거래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F7 복수거래가 있습니다. 복수거래 클릭. 그래서 제품 가 규격 없고 수량은 30개 단가 12만원
제품 나 수량 50개 단가는 40만원 이렇게 하고 여기 품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입력이 됩니다. 거래처 코드 플러스 원효 상해 원효 전자세금기에서 발행할 거니까 통과하고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외상은 2번입니다. 2번 7월 4일 제품을 B사업자인 이효진에게 판매하고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이효진 이메일 주소가 있고 코드 번호가 있고 신규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분계 유형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7월 4일 과세 매출 11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100만원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이효진 코드 번호는 1401 그리고 수정키를 클릭합니다. B사업자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01015 1554313 엔터 그리고 대표자명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효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개인이라도 대표자명 이름이 있어야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그냥 엔터 치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은 1번 7월 5일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취득원가 2천만원 감가상각유계액 1,500만원 이러면 기계의 장부가액은 500만원입니다. 기계의 장부가액 500만원짜리를 주식회사 김포에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고 현금입니다.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기합수표 현금이고 2달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미수금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여기에 당기의 감가상각은 무시할 것 이 말은 7월 5일 즉 1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산은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7월 5일 유형은 과세매출 11번 품목은 기계 공급가액은 처분가액 500만원을 적습니다. 5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김포 전자세금에서 발행할 거니까 그냥 엔터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3번 중요한 건 제품을 판 것이 아니고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을 기계장치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기계장치 이 500만원은 처분가액입니다. 여기에는 처분가액을 적는 것이 아니고 취득원가를 적습니다. 취득원가가 2천만원입니다. 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차변에 이 기계장치에 딸려있는 감가상각유계액도 같이 없애줍니다. 기계장치가 206번이면 여기는 207번이 되고 감가상각유계액은 1,500만원입니다. 2로 플러스 엔터 그래서 이렇게 기계장치를 처분하면 제품 매출 대신에 기계장치 취득원가대로 적고 여기에 딸려있는 감가상각유계액도 적습니다. 5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습니다. 차변에 자기합수표 현금 101 금액은 200만원 2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2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550만원 중에서 20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했기 때문에 35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7월 6일 계양상사에 판매한 모니터 중 한 대가 불량으로 반품받고 반품 재화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에서 발급하면 과세 매출입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 매출금과 상기한다. 이 상기한다는 말은 퉁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외상이 되겠습니다. 수량에 마이너스 표시만 하면 되겠습니다. 7월 6일 과세매출 11번 품목은 제품, 이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단가는 60만원 600 플러스 엔터. 그리고 코드는 플러스 계양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이때 발급할 거죠. 그냥 엔터. 분계는 외상입니다. 2번. 하게 되면 요 금액에 이렇게 다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가 0%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영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면서 과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수출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영세 매출로 처리됩니다. 이런 경우 로컬 LC, 즉 내국 신용자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영세율 매출 거래는 내국 신용장, 로컬 LC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영세 매출은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지만 직수출인 수출 매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전자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7월 7일 해외 수출 대행업체인 충무상사의 로컬 LC 내국 신용장입니다. 에 의하여 제품 200개를 개당 5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 중 절반은 동사발행 당자수표로 받고 현금 받았습니다.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로컬 LC가 나오고 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7월 7일의 거래는 영세 매출입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동사발행 당자수표는 현금이고 잔액은 외상이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7월 8일 수출업체인 원효상해의 로컬 LC에 따라 3만불, 기준 환율은 1불당 1,000원입니다.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약속어음을 받았다. 영세 매출은 이렇게 로컬 LC가 나오든지 또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영세 매출을 처리합니다. 대금은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입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겠습니다. 7월 7일 영세 매출 12번 품목은 제품 수량 200개 단가 5만원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은 나오지만 부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세 매출이기 때문입니다. 플러스 충무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통과 영세율 구분이 나오는데 여기 옆에 물풍선을 클릭합니다.
영세율 구분은 1번과 3번을 적용하는데 1번은 수출 매출이고 3번은 내국 신용자입니다. 영세 매출은 3번을 선택하고 수출은 1번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영세 매출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동사발행 당자수표 현금이니까 101, 금액은 절반 500만원, 5 플러스 엔터.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7월 8일 영세 매출 12번, 품목은 제품 3만불이죠. 3만불 곱하기 1000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공급가액은 3천만원. 역시 영세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거래처 플러스 원효상해 전자 엔터. 영세율 구분은 3번이라 그랬습니다. 영세 매출은 3번 엔터. 그리고 분계는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혼합. 차변에 받으러옴 11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세 매출은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면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아까는 세금 계산서고 지금은 계산서입니다. 부가세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고 부가세가 없으면 계산서가 됩니다. 즉 면세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면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서적, 신문, 잡지, 토지, 농축수, 임산물, 교육, 의료, 보건 용역, 기초 생활 필수품 등을 면세로 합니다. 7월 9일 경북상사의 상품 회계솔루션 서적 50만원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계산서입니다. 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면세 매출로 처리합니다. 대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잔액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신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9일 면세 매출 밑에 보면 13번입니다. 면세 매출 13번. 품목은 상품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회계솔루션 서적 써도 됩니다. 이 품목은 채점을 하지를 않습니다. 공급가액은 5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습니다. 코드 플러스 경북상사 신규 거래처 등록이기 때문에 네 글자를 다 적습니다. 경북상사 엔터. 코드 번호는 1301 그리고 수정을 클릭합니다. 탭. 사업자 등록번호는 117816761 그리고 대표자명은 김경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엔터. 이 담당자 메일은 이따가 전자세금계에서 발행할 때 그때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 전자계산서니까 이따 전자세금계 발행할 거죠. 엔터. 그리고 분계는 보통 예금계좌를 입금받았죠. 그러니까 혼합이 되겠습니다. 3번. 중요한 건 제품 매출이 아니죠.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매출을 상품 매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계정가물 옆에 적요 있죠.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여기를 상품 매출로 바꿉니다. 상품 매출 401번 엔터. 그리고 차변엔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죠. 보통예금 103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건별 매출, 제품을 소매로 판매하면서 법적 증빙이 아닌 일반 영수증을 발행한다. 법적 증빙 그러면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입니다. 그것이 아닌 일반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증빙이 없는 거래, 무자료 거래일 때, 이럴 때 우리는 건별 매출로 처리합니다. 간주 공급 거래는 세무 2급 범위입니다. 입력시 유의사항은 소매 매출 거래, 법적 증빙이 없는 거래, 즉 일반 간이 영수증, 그리고 무자료 거래입니다. 공급가액란에 공급대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공급대가라는 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 계산됩니다. 만약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해당 전표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7월 10일 제품을 개인 홍경민에게 소매로 판매하고 대금 44만원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 이 문제만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거래처 코드 1402번으로 등록할 것. 7월 11일 유형은 건별 매출 14번이 되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 여기에다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44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나눠져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홍경민 거래처 등록 하락을 했습니다. 1402번 1402, 그리고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현금입니다. 1번. 수출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7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애플사에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그래서 수출로 처리합니다. 선적일은 7월 11일이고 선적이란 말은 배에다가 물건을 실은 날입니다. 이게 배에다가 제품을 실은 날을 선적일 이렇습니다. 물품 대금은 총 8,000달러이며 선적일 현재의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10원이며 대금은 아직 수령하지 못하였다. 거래처 코드를 신규 등록하라. 다시 얘기하면 직수출이기 때문에 수출이고 선적일은 7월 11일입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 8,000달러 곱하기 선적일 기준환율 1,015원, 이것이 바로 수출 금액입니다. 대금은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을 합니다. 7월 11일 수출, 여기 16번입니다. 수출 16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812만원, 그리고 거래처 등록하는 거죠. 플러스 애플사, 코드 번호는 1403, 다른 사항 없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이 수출은 영세율 구분이 아까 1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직접 수출 1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1번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카드 과세 매출. 카드 과세 매출은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된 거래를 입력합니다. 물론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는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과 매출은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대가를 입력합니다. 공급대가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거래처는 매출초로 하고 하단의 분계 입력할 때는 거래처는 카드회사로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7월 12일 개인 소비자 조세호에게 제품 330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분계는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조세호 거래처 코드 나와 있고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로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카과 매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7월 12일 카과 매출 17번이 되고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이 카과 매출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아까 건별 매출과 마찬가지로 공급대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330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300만원과 30만원이 구별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세호 엔터, 코드 번호는 1404 엔터. 자,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죠? 여기 수정을 들어갑니다. 탭. 개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720307 2030116 그리고 개인도 대표자 이름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조세호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다. 엔터. 그리고 카드일 때는 반드시 이 신용카드사를 적어야 됩니다. 신용카드사를 적을 때 여기 물풍선을 클릭합니다. 신한카드사죠. 확인. 중요한 건 이 카과 매출일 때 여기 공급처는 조세호한테 팔았지만 밑에 신용카드 신한카드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카드일 때는 무조건 카드입니다. 여기 카드가 4번입니다. 4번. 여기다가 4번을 적습니다. 4번. 하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은 신한카드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카드 매출일 때는 외상 매출금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신한카드사고 공급처는 조세호가 되겠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게 되면 현금 과세 매출, 즉 현과 매출로 처리합니다. 이런 경우 역시 공급가액란에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대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세액이 자동으로 구분 계산이 되는 겁니다. 7월 13일 비사업자인 조세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33만원 공급대가라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였다. 현금 영수증은 적격 준비입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현금 과세 매출, 즉 현과 매출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7월 13일 유형은 현금 과세 매출. 현금 과세 매출은 22번입니다. 22번. 품목은 제품. 공급가액은 역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공급대가는 33만원 330 플러스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이 구별되어 나옵니다. 엔터. 코드 플러스 조세호 그리고 분계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현금 1번입니다. 이상으로 매출전표 입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